이 창사 이래 매출이 최하로 떨어졌어요. 아니,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IMF 때보다 사실 더 위기입니다. 아니, 다들 연차가 20년 이상이고 그만큼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이러다간 정말 다 같이 힘들어요. 저는 여기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애 3명까지 지금 날라 그러는데 20년 전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한 터전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사장님, 힘내주세요. 죽어도 못 보내, 어떻게 너를 보내. 끝까지 함께해요. 우리 끝까지 함께해요.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안녕하세요. 방탄용명당 1일 1강 김용명입니다. 어느덧 2020년의 반이 지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 왔습니다. 이 세월이 약이라고 좀 지나면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코로나19는 계속되고 있죠. 또 여전히 힘드신 사장님들도 많고요. 경영난에 힘드신 사장님들 힘내세요. 용명이가 있잖아요. 사장님들을 위한 지난번에 이은 2편 준비했습니다. 장안의 화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사업주가 회사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고용을 유지하며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원래 있었던 정책이지만 한시적으로 요건을 완화해서 더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은 이미 4월에 시작했고요. 빠밤! 기뻐해 주시죠, 여러분. 지금부터 나갑니다. 7월 1일부터는 일반 업종까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빠라바라바라. 자, 지난달 거대한 뉴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업, 휴직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무급휴직 신속지원은 말 그대로 무급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지금부터 확인하러 갈까요? 뾰로롱뿅 퓨퓨정. 이미 4월에 시행되고 있는 특별 고용업종 신속지원은 원래 쉬긴 쉬되 1개월을 유급으로 먼저 쉬어줘야 무급휴직할 때 지원금이 지원됐었잖아요. 그런데 유급휴업 돈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상황이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 전부 다 모조리 올 싹 없앴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바로 무급휴직 들어가셔도 됩니다. 특별 고용 지원 업종에는요, 잘 들으세요. 여행업, 관광 숙박업, 관광 운송업, 공연업, 항공 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 국제 회의업, 공항버스 등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원되는 일반 업종의 무급휴직 신속 지원을 알아볼까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원되는 일반 업종의 무급휴직 신속 지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판넬 보이시죠? 자, 표를 보시면 원래는 유급휴업 3개월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사실 이 3개월 부담됐었잖아요. 그래서 1개월로 바꾼 거 보이시죠? 유급휴업 1개월, 그리고 무급휴직은 90일 이상 있었어야 되는데 30일 이상만 하셔도 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원이 되느냐? 이게 진짜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이 근로자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동안 1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만약 우리 회사가 7월에 유급휴업, 8월부터 무급휴직을 실시한다면 신속 지원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집니다. 7월 한 달간 유급휴업을 먼저 하고 중간에, 그러니까 한 7월 22일쯤 되겠죠. 그때까지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복지센터에 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와, 이게 거의 30일에서 7일이면 거의 5G, 거의 물론 모든 사업장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보다 판단 기준이 좀 엄격합니다. 그래서 회사 재고량은 50% 증가, 매출액 생산량은 30% 감소했다는 걸 증명해 주셔야 해요. 그럼 어느 달 대비해서 어느 달에 매출이 줄어든 걸 증명하느냐? 자, 우리가 7월 22일에 무급휴직 계획서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전달 6월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달은 무급휴직 계획서 낸 바로 그 전달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재고량은 직전 연도 전체 평균과 비교해서 50%가 늘어났다는 걸 증명해 주시면 되고, 생산량과 매출액은 직전 3개월 평균, 즉 3월, 4월, 5월의 평균과 비교하거나 직전 연도 같은 달, 즉 2019년의 6월의 평균과 비교하거나 직전 연도 월 평균 대비, 즉 2019년 전체 월 평균과 비교하셔서 30% 이상 감소하였음을 증명해 주시면 됩니다. 머리에 살짝 쥐가 날 뻔했네요. 2000년도 평균 직년. 자, 이 중에서 사업장에 유리한 경우 하나만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예외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요. 무급으로 석 달만 휴직합시다. 석 달 뒤엔 무조건 정상 출근시키겠습니다. 회사가 많이 어려운 거 압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나오는 거죠? 물론이죠. 고용노동부에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자, 첫째, 노사합의 꼭 하시고, 회사 규모에 따라 무급휴직에 참여해야 하는 최소 인원이 달라지니 꼭꼭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프로세스 많이 봤죠? 제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1개월 동안 유급 휴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용 유지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무급휴직 7일 전에 제출해야 하니 유급 휴업 하는 동안에 계획서를 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제가 달력을 보고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한 달 유급 휴업을 한다고 했을 때 22일 전으로 이때 고용 유지 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후는 안 되고 이 이전에 유급 휴업 하는 동안에 계획서 내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제출했다면 무급 휴직을 30일 이상 해주셔야 됩니다. 30일 이상. 네 번째로 무급휴직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바로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면 다섯 번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와, 두 번째와 네 번째에 각각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유급 휴업 계획서 제출할 때, 그리고 무급휴직까지 하고 지원금 신청할 때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제출 서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서 한부. 두 번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한부. 노사가 합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한부. 전편에서 말씀드렸죠. 노사가 없을 때는 개별로 근로자 동의 얻으면 됩니다. 네 번째,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한부. 다섯 번째, 직업 능력개발 향상 계획서 한부가 필요하고요. 지원금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로는 첫 번째, 근로계약서. 두 번째, 피보험자 명의가 입금 계좌가 아닌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금 동의서 각 한 부씩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1개월 단위로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무급휴직 최종 결심 전 체크포인트. 이미 무급휴직하고 있던 사람은 신청 불가능.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 제외. 고용보험에 가입됐어도 10인 미만 사업장은 신청 불가. 고용보험 취득일이 2020년 3월 1일 이후면 안 됨. 계획과 다른 무급휴직을 할 경우 불이익 발생.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감염증 극복 이후 다가올 상황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멀지 않은 미래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두가 어렵기에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모두 힘내세요. 지금까지 고대한 뉴스의 김용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